둘이 앞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나가는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한성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큰 경기 분석이 강한 빅게임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빅게임 준 플레이오프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난 방송 막판에 제가 이제 시리즈 예상을 할 때 KT의 타선이 조금 약해질 거다. 예. 그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타이밍이 조금씩 늦는 장면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KT 타선이 좀 어렵다면 쉬고 나면 LG가 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차전 LG가 득점력이 좀 떨어지면서 결국은 3대2 KT 승리가 됐고 지금 게다가 문상철이라는 카드가 홈런을 터뜨리면서 1승 1패를 넘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일단 준피오 3, 4차전 프리뷰 가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일요일 잠실 야구장 다녀왔는데요. 네. 1차전 끝나고 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을 야구는 가을 야구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양팀 감독 제가 이제 마주하면서 인사도 했는데 네네. 뭔가 좀 공기 분위기 같은 게 좀 달랐어요. 영경혁 감독은 1차전 패배 때문인지 이게 저희가 의례적으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면서도 기를 달라면서 농담을 좀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는. 그렇죠. 옛날 분위기인데. 예, 그렇죠. 근데 베테랑 기자들한테만 하는. 예, 그렇죠. 근데 이강철 감독은 흐름이 좋아서인지 제가 이강철 감독을 그 승용차에서 내릴 때 딱 어떻게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근데 손을 안 내놓더라고요. 뺏길까봐? 아니, 뭐 징크스가 있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게 종종 있죠. 삼성 타격 코치 지금 하고 있는 이진영 선수. 네네. 현역 시절에 제 귀가 좀 도톰하다면서 복귀라고. 맞아. 그 경기 전에 만지고 들어가서 막 멀티 히트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손을 만진 LG 영경혁 감독이 1승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날. 예. 예전에 그 야구 기자들만 아는 건데 이게 꽤 오래된 징크스 중에 하나가 가을 야구 하면 여러분 야구장에 일찍 가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양쪽 더가웃 근처에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훈련하다가 공에 맞는 기자가 나오면 그 팀에 복이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별의별 징크스가 다 일부러 던져서 맞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건 거기까지 하고 역시 가을 야구에는 정말 여러 가지 뭐 징크스 꼼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동하는 건데 일단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투수부터 살펴볼까요? 3, 4차전 선발 예상은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가을 야구 하면 뭐 경험, 배심 이런 거에 가중치를 두고 선수 기용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영경혁 감독, 이강철 감독 모두 상대성 을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가 사실은 두산이 준피오에 올라올 것으로 1차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렇죠. 4위 팀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엔스, 최원태, 손주영 카드를 준비했다가 KT로 어떻게 보면 상대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엔스 하면서 임창규 선수가 뭐 KT전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임창규 그 다음에 최원태를 넣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KT 상대로 이번에는 최원태 선수를 3차전에 넣었죠.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규 시즌에 KT전에 4경기에 3승 평균 자책 2.70으로 극강이었는데 뭐 지난 1차전, 2차전에 뭐 여러분 보셨듯이 5.1이닝 2실점 1자책뿐이었고요. 굉장히 좋았죠. 체인지업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 최원태 선수도 그 KT전에 3경기 나왔는데 2승에 평균 자책 3.50으로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런 거에 가중치를 두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이 올라올 때랑 KT는 올라올 때랑 LG의 대형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KT는 뭐 좌타 라인에 강백호 로하스는 이제 좌타석에 섰을 때 더 강하잖아요. 뭐 그런 선수도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우타자도 좀 강한 측면들이 있어서 뭐 황재균, 배정대, 문상철 등으로 이어지는 한방의 선수들이 있고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완 투수인 임창규, 최원태를 선발로 넣었는데 KT가 올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우투 상대 OPS가 0.748이거든요. 근데 좌투 상대는 0.806으로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투수를 선발로 넣는 게 사실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근데 이제 LG는 최원태를 이제 3선발로 넣고 4차전에는 이제 다른 선수가 엔스를 이제 당겨서 투입하죠. 3연 쉬고. 예, 그렇습니다. 강하게 3선발. 영경혁 감독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 KT는 대신 2명의 외인 투수가 3, 4차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KT도 상대성이에요.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지난 2일 와일드카드 1차전 등판에 했던 쿠에바스가 그렇죠. 닷새 쉬고 나오면 딱이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날 등판에서 그 나흘만 쉰 벤자민이
3차전 선발로 들어갑니다. 벤자민이 먼저 나오고 예. 쿠에바스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벤자민 선수 뭐 올해 LG전에 뭐 평균 자책 1.93 4경기에 나와서 벤자민 올해만 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잘했고 뭐 네. 너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쿠에바스는 뭐 대신 그 LG전에 굉장히 좀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고요. 그 이강철 감독은 이게 뭐 잘 될 경우에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를 넘어갈 경우에는 통과해서 네. 그 다음 상대가 삼성 아닙니까? 그쵸. 플레이오프에 그 1차전 선발로 벤자민을 쓰려는 의도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벤자민 선수가 삼성전에도 올해 2경기에 평균 자책 1.74로 강했어요. 실제로 플레이오프 1차전이 13일이니까 예. 8일날 던지고 9, 10, 11, 12를 쉬고 이제 13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벤자민이. 그렇습니다. 벤자민과 쿠에바스 모두 사실 시즌 막판에는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가을 야구 들어오니까 확 올라왔고 예. 벤자민 선수 와일드카드 시리즈였죠. 예, 그때 평소에 정말 그 액션 같은 거 잘 안 하는 선수인데 네, 막 예. 7회 막 포효하고 막 주먹 막 흔들고 막 이런 장면도 보이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KT의 기세가 정말 이렇게 예. 확실히 쫙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LG가 이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물론 1승 1패를 나눠갔긴 예, 했지만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불펜이 생각보다 좀 안정돼 간다. 예. 이런 느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준피오 전체적으로 네. 키플레이어는 역시 LG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 예. 누구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1, 2차전에 구원 등판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LG가 에르난데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 보면은 과거 해태 타이거즈의 무적 신화, 선동열 가드, 예. 불펜에서 몸 풀 때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뭐 5회 지나면 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필승 카드로 쓰고 있는데 1이닝, 2이닝 네. 뭐 그 이상도 쓸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1차전에서는 2이닝 1안타 무실점. 2차전에서도 1.2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근데 에르난데스가 불펜 투수로 나올 때 얼마나 위력적이냐는 정규 시즌에도 확인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연투 능력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조금 미지수였거든요. 사실 올 시즌 많이 던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에르난데스 선수가 1차전에는 27구 던졌고요. 2차전에서는 38구, 38개 던졌어요. 근데 이틀째 등판에서는 한 29 정도 넘어가니까 연투한 날이니까. 예, 볼이 좀 뜨더라고요. 패스트볼이. 그래서 뭐 1차전에서는 없던 볼넷도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르난데스가 올해 LG에 오기 전에 네.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다저스 미러키 메이저리그에서 9경기 등판했는데 그중 8경기가 불펜 마운드에 올랐어요. 그랬죠. 근데 네. 그때 연투한 것이 딱 한 차례더라고요. 그런데 연투한 게 뭐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 연투한 날은 3타자 상대로 2안타 맞았어요. 그러니까 좋진 않았고 이게 뭐 이틀 정도 쉬고 등판했을 때 성적이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영혁 감독은 3차전에서는 네. 뭐 하루 휴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르난데스를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휴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3차전 선발이 최원태잖아요. 네. 최원태 뒤에 손주영을 붙여서 손주영 선수를 에르난데스 그 역할을 맡겨서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뭐 분위기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도 승기를 잡으면 네. 에르난데스 쓰지 않을까 싶은데 2이닝 안 쓰고 1이닝만 짧게 쓰더라도 예. 에르난데스는 우타자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빠르게 휘는 슬라이더가 뭐 정말 예. 그 결정구라고 할 수 있는 예.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에르난데스 저는 불인 이상 흐름 맞으면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벤자민을 초반에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LG로서는 키 포인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을 야구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선수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예. 먼저 이렇게 앞서서 상대를 잡아 나가는 수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취점도 중요하고 처음에 거는 작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두 팀이 어쨌건 선발 투수들을 불펜에 집어넣으면서 불펜에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3, 4차전도 네. 사실은 1+1 대결을 그렇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두 감독이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KT는 1차전에도 막 엄상백, 고용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1차전에 뭐 선발로 고용표를 고용표를 썼지만 쓰고 뭐 이렇게. 예. 썼지만 그러니까 1차전 선발이던 그 고용표를 플러스 1로 붙이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용준도 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3, 4차전 보면은 네. 3차전은 KT는 선발 벤자민, 네.
다음에 소용준 선수 나올 수 있어요. 소용준 선수가 이틀 쉬고 나오는 걸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재활 치수를 했으니까. 네. 재활 피칭 이후에 이제 실전 들어간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4차전에 네. 뭐 쿠에바스 선수가 조금 LG전에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고용표 선수를 붙이는 걸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실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예요. 3차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원태 다음에 손주영. 네. 그 다음에 4차전에는 엔스 다음에. 그래서 좀 짧게 쉬고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필승 카드인 키플레이어 에르난데스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두 팀 모두 불펜 대결은 빅4 대 빅4. 4대4 대결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LG는 뭐 에르난데스와 뭐 선발에서 좀 불펜으로 가세해 있는 손주영 선수고요. 그리고 베테랑 김진성 선수. 그리고 부친상 때문에 1차전에서 던지지 못했던 네네. 그 유영찬 선수. 이렇게 4명이 핵심이고요. 네. KT는 마무리 박용현. 네. 네. 그 김민수 셋업맨 있죠. 그리고 네. 손동현 선수까지 셋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소용준 선수까지 가세해 있는데 고용표 선수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더 활용이 될 것이냐 이게 좀 하나 변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명이 핵심 카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감독 머릿속에 있는. 사실 선발 투수를 불펜 투수로 돌리는 건 굉장히 큰 묘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경험 차원에서도 있고 낯선 측면도 있으니까 SSG가 이제 KT랑 머리 5위 결정전에서 왔지만 리스크가 좀 있는 작전이에요. 네. 김광현 선수가 야심차게 올라왔지만 결국 로아 선수에게 3런 홈런 맞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그날 경기 보면은 사실은 고용표, 소용준이 다 투입됐는데 실점을 좀 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지금 이제 이강철 감독도 연경엽 감독도 선발 투수를 불펜 투수를 활용할 때 쓰는 기본 원칙은 이닝 교체 시 투입.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주자 있을 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닝 교체 투입하는 전체로 요렇게 갈 것 같아요. 자, 두 팀의 이제 불펜도 점점 강해지고 경기가 하나하나 이제 치열한 선수싸움이 될 것 같은데 KT 분위기는 좀 좋죠. KT는 2차전을 놓치긴 했지만 제가 그날 잠실구장 가서 뭐 코치 선수들 두루두루 만났는데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팀답게 극적으로 이긴 경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또 감독하고 선수가 대화하는 장면도 이제 좀 눈에 띄는 그걸 목격을 했는데요. 2차전에 앞서서 이제 잠실구장 뒤에 복도 쪽에서 이강철 감독하고 셋업맨 김민수 선수가 이게 좀 마주치듯 지나가면서 그 좀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강철 감독이 오른손 검지랑 중지를 펴면서 뭔가 사인하듯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가 김민수 선수가 딱 보더니 한 타자요? 두 타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거기서 이제 농담하듯 이제 김민수 선수가 나오니까 아니 1이닝, 2이닝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뭔가 이제 우리 팀이 강해지고 해볼 만하다 이런 거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단 전체가. 그리고 사실은 KT가 시즌 전에 굉장히 기대가 컸잖아요.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부상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제대로 달리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시즌 전 KT 기대치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 선발 고용표 선수도 자기가 원하는 밸런스를 최근에 찾았다고 합니다. 1차전 선발로 나와서 그 체인지업이 굉장히 잘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소용준 선수 지금 불펜이지만 가세해 있죠. 이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임들이. KT 야구에 필요한 빅네임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벤자민 쿠에바스도 원래 기대했던 모습대로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고용표 선수도 1차전에 깜짝 카드로 내면서 2이닝 전도 맡겨놓고 오프너로 활용하고 한번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4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고용표 던지는 모습 보면서 고용표의 투구 리듬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채찍처럼 이렇게 탕탕 때리는 모습이 체인지업도 잘 들어가고 저는 가장 달라진 선수로 강백호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강백호 선수 스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 몸 다 뒤지는 스윙하는 거잖아요. 특히 큰 경기에서는 막 한 방이 필요하니까 막 방망이 길게 잡고 붕붕 휘두르는 스윙이 많았는데 5위 결정전부터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짧게 잡고 컨택트 컨택트만
컨택트만 오직 컨택트만 하겠다라는 느낌의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강백호 선수 타구가 막 떨어지는 거 건드려서 빼고 높은 거 이렇게 툭 건드려서 만들고 막 가운데 오는 거 때리려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강백호 선수가 포스트 시즌 타율이 4할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5할 7푼 1리였고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원래 이제 1차전에서는 4타수 2안타였는데 2차전에서는 정말 맞히긴 잘 맞췄는데 야수 정면 가면서 아웃되는 장면들이 나왔고 정말 진짜 잘 맞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게 강백호 선수가 와일드카드 2경기 준피오 2경기 4경기 치르면서 삼진이 2개밖에 안 당했어요. 17타석에서. 이 삼진을 따지면 11.8%인데 이 정도면 거의 정수빈 수준이거든요. 정수빈 같은 스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정규 시즌 강백호 선수의 삼진율이 20.7%였어요. 이게 거의 절반 정도로 뚫어진 거 보면 지금 강백호를 삼진 잡기는 어렵다. 어쨌건 맞춰낸다. 그러면 인플레이 타구가 만들어지는 건 KT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짧게 잡는 게 보이죠. 실제로 강백호 요즘 치는 거 보면 강백호가 홈런을 안 치겠다고 생각하면 타율 4할 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차전에서도 9회 강백호 선수 타구가 자중간 가를 뻔했잖아요. 가를 뻔했어. 그거 문성주 선수 아니 김현수 선수였으면 김현수 선수 잡았겠죠? 예, 잡았을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갑자기 김현수 선수 수비 얘기를 합니까? 아니 문성주 선수 진짜 어렵게 잡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빠졌으면 뭐 굉장히 또 경기가 혼돈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7대5 가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네. 자, 어쨌건 LG는 1차전 지나면서 2차전에서는 이제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쉬면서 타격감이 떨어졌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메이저리그도 요즘 그 경기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디비전 시리즈 이런 데서. 자, LG 타격감 조금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기혁 감독이 이번 시리즈에서 눈에 띄는 게 뚝심 야구를 한다. 이게 사실은 이 염경엽 감독 하면은 살짝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원래 바꾸는 데 능한. 그러는데 사실 LG 타선이 첫날 좋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5안타에 2득점밖에 못했는데 그 정도 되면 뭐래도 하나 바꾸고 나올 줄 알았는데 1차전 타순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은 어쨌든 요 순서 요 라인업이 지금은 최선이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차전에 선수들이 보답이라도 하듯이 10안타에 7득점으로 뭐 팀 승리를 어쨌든 간에 이끌었죠. 근데 믿음의 야구 마치 예전에 그 김인식 감독님이나 뭐 김경문 감독 스타일처럼 염경엽 감독에게는 처음 뭐 붙여보는 수식어입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믿음의 야구 잘 써보지 않았던.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3차전에서는 골치 아픈 게 벤자민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벤자민 만나서도 그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올까 이제 한번 좀 궁금한데요. LG 타자 중에는 문보경 선수가 올해 벤자민 만나서 9타수 4안타로 가장 강했어요. 저한 좌투 대결인데. 오스틴이 11타수 4안타.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9타수 3안타에 홈런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오스틴 문보경 선수는 3번, 4번이니까 그대로 갈 것 같은데 7번으로 나오던 박동원 선수 타순이 좀 앞으로 땡겨지 한 자리 정도 그건 참 궁금합니다. 아니면 뭐 그대로 가고 뒷 하이 타순을 좀 강화해 놓은 거를 그대로 둘지 요게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사실 LG가 뭐 그 오스틴 박동원을 빼고는 우타라인이 좀 딱 뚜렷하지는 좀 않아요.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벤자민 좌투수가 나왔을 때 타선 변화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와일드카드랑 준플레이오프가 모두 잠실에서 4경기가 치러졌는데 이제 드디어 무대가 바뀝니다. 수원에서 경기를 하고요. 1, 2차전에서는 문상철 선수 홈런 1개만 나왔었는데 이제 홈런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걸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좀 커졌죠. 그리고 지난해 한국 시리즈 기억하시는 팬들은 뭐 하나씩 떠올릴 수 있겠지만 수원 시리즈에서는 LG가 홈런을 폭죽처럼 터뜨렸잖아요. 정말 잘 쳤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뭐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는 KT가 와카전부터 이제 잔빌 경기 하고 있잖아요. 4경기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세계 불꽃 축제. 맞아요. 여의도에서 관광객이 엄청 왔나 봐요. 서울에. 그래서 야구장 인근 다 포함해서 서울에 대부분 호텔이 굉장히 예약이 완료된 상황. 그럼 KT 선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KT 선수들이 수원에서 통근을 했답니다. 잠실구장 4경기를 통근해서 했군요. 그래서 그래서 합숙한 수원 호텔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걸리죠. 먼 거리는 아니지만 좀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 이제 홈으로 가니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KT 입장에서는 향후 정규 시즌에도 숙박비를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준 게 아닐까. 수원에서도 숙박을 했습니다. 예. 싸지 않아요, 서울보다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불꽃 축제가 그게 다이너마이트 제조하는 하나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적 잘 안 나오면 하나한테 뭐 이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나요? 네, 보시죠. 수원에서 경기하면 달라지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죽처럼 홈런을 터뜨렸다 말씀하셨는데 여름 넘어와서 가을에 가면 갈수록 수원구장 이 위쪽에 부는 바람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 된다. 이런 해석들이 KT 관계자도 나오더라고요. 우타자들의 홈런들이 이제 딱 맞으면 약간 바람을 타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 수원구장이 이제 우타자 친화구장인데 KT는 이제 문상철, 배정대, 황재균 선수 등이 이제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LG는 오스틴, 박동원 이렇게 우타자들이 조금 숫자가 적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고 게다가 야간 경기로 이제 8일 경기는 치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쌀쌀한 가운데 제가 이번엔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장성호 선수의 볼배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 KT 포수. 피치컴 쓰는 장성호. 예. 무시무시한. 그 장성호 선수가 키를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보경 오스틴을 잡겠다. 근데 문보경 오스틴 상대로 승부 때 진짜 몸쪽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굉장히 보더라인 잘 이용하는 볼 배합을 하더라고요. 볼이 잘 들어오나요? 엄상백 선수가 잘 안 들어와서 조금 힘들었던 거고 예, 엄상백 선수는 진짜 잘 들어오니까 주심 타선이 꽉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씨 쌀쌀해진 야간 경기에는 몸쪽 승부도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타자들이 반응이 쫙 늦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변수들이 수원 3, 4차전에서 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상철 선수가 이제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에서 수비가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3차전에 네. KT 이강철 감독이 일루수로 누구를 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상철 선수가 1차전에 뭐 결정적인 홈런을 치긴 했지만 2차전 4회 실책이 좀 아쉬웠죠. 네. 수비만 보면은 오재일 선수가 조금 더 오재일 선수는 리그 최고 수비니까요. 예,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상대 성적도 봐야 되는데 3차전 LG 선발 최원태를 만나서는 문상철 선수가 5타수 무안타. 올해 성적입니다. 네. 오재일 선수도 3타수 무안타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준피오 이 염경엽 감독과 이광철 감독의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LG의 발야구 도루 어제 막 쫙 한 이닝에 3개 하면서 흐름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키가 될 것 같은데 장성우의 도루 저줄이 평소에 좀 낮은데 가을에는 좀 잘 막아내잖아요. 예. 요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요런 얘기를 들었어요. 2차전에 사실은 결정적인 장면이었을 때가 3회 더블 스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승부처였죠. 2루주자 박혜민, 1루주자 문성재였나요? 이렇게 동시에 네. 딱 뛰는 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경기 끝나고 다른 팀의 이제 주루 전문가와 통화를 하다가 이 LG의 발력 어떻게 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중계 화면으로 자기는 봤는데 엄상배 선수가 이제 주자 2루 박혜민 선수 있을 때 그때 공을 던지는 타이밍 때 디셉션이 잘 안 됐다. 이 글러브에 손을 넣고 이제 그립을 쥐잖아요. 그렇죠. 그립을 쥐는 어떤 그립의 내용이 중계 화면으로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바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체인지업 그립이 보였으니까 박혜민 선수가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변하고 타이밍이 보인 게 아니고 변하고 그립이 보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주루 전문가의 말로는 중계 화면에서 보일 정도라면 박혜민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련한 박혜민이 놓쳤을 리가 없고 그 타이밍에 뛰니까 이제 1루주자 뛰는 거 보고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바꿨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장면 보면 요런 어떤 가을 야구에는 이 치열한 정보전. 예. 사실은 이제 야구의 불문율로 따져도 사실은 자기가 체크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체크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건 문제지만 그걸 체크하는 건 괜찮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싸움이 좀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도 그 장면 나왔잖아요. 장성호 선수가 2루 송구했는데 유격수 심호준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오윤석은 들어가다 말고 해서 그냥 중견수 앞으로 공이 날아간 장면. 이런 장면이 결정적이었죠,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요것도 당시에 어떤 LG가 염경엽 감독이 하도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더블 스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루자 2루 뛰고 3루자 홈으로 들어오는 요 과정들을
살펴보는 요 정도로 의식하다 보니까 심우준이 중간 쿼터로 들어오는 작전을 미리 세우고 가는 건데 거기서 실수가 나온 거. 이런 장면들이 3, 4차전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응영혁 감독은 뛰느냐고 3, 4차전에도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 끝나고 네. 그 기자 그 미디어 브리핑 타임에 1차전 끝나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도루자로 나왔잖아요. 대주자 김대원 선수.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많이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응영혁 감독은 확률적으로 2루에 갖다 놓고 단타 기대하는 게 박동원 선수가 홈런이나 2루타 나오는 것보다 더 높다는 거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보니까 그 생각나더라고요. 5위 결정전에서 오태곤 선수는 2루도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한한 장면 많이 봅니다. 오태곤 선수 보면서 저 뭐지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와요. 네, 9회 투아웃에 뛸 수 있다. 요즘 야구는. 자 3, 4차전.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지만 야구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차전 현장 중계하신 이순철 해설위원과 월요일인 오늘 아침 통화를 했습니다. 이순철 위원은 이제 과감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순철 위원 보통 말씀하신 대로 거침없이 그렇죠. 입장과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봐요.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전화드렸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순철 위원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2차전에서 LG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어쨌든 크게 작용을 해서 LG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결론은 내놨습니다. 조금 유리하다. 2차전에서 엄상백 선수가 그 제구가 좋지 않아서 뭔가 그 KT가 선취점 얻고 초반 승기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마법사 위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4차전 선발 싸움에서 쿠에바스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KT 선발로 그 LG전이 약하다는 거, 또 전체 판세에서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3차전 승리팀이 유리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건 당연한 2승 1패가 되는 순간이니까. 저도 뭐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불펜 상황이 지금 양팀 다 어쨌건 약점처럼 보이는데 채워진 상황이니까 불펜 경기 6, 7, 8, 9 이닝 싸움보다는 초반에 1, 2, 3, 4 이닝에서 승부가 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다른 팀의 한 코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4회까지의 싸움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코치한테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차전에서 KT가 이기면 4차전에서 끝나고 3차전에서 LG가 이기면 5차전에서 LG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코치는요? 네, LG가 좀 길게 가면 유리하다. 오히려 KT가 더 힘이 있다는 건가? 네네네. 지금 분위기가 어쨌건 벤자민 쿠에바스라는 3차전 선발이 좀 강한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잡더라도 5차전 가면 LG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마운드 운영 쪽에서도 유리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장성호 해설위원. KBS N스포츠. 네, 장성호 해설 물어보니까 1승 1패를 한 순간에 이미 KT가 유리해진 거다, 이거. 네네. 그래서 선발에서 앞선 카드를 쥐고 움직이잖아요. 이제 벤자민 쿠에바스라고. 5위를 점하고 움직이니까 아직까지 KT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게다가 KT 타선이 지쳤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 하지. 몇 경기 안 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어쨌건 KT는 빨리 4차전까지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3차전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균 기자는 어떻게 예상해요? 저는 그래도 L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G가 쓸 수 있는 옵션이 더 많다는 느낌? 그러니까 도루도 할 수 있고 칠 수도 있고. 4차전이든 5차전이든. 네네네. 갑자기 KT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용균 기자가 LG 얘기하니까 제가 냉정한 판단입니다. 2차전 때 그 이강철 감독이 저를 보자마자 저희가 그 프리뷰했던 영상 보면서 다 봤다면서. 끝까지 다 봤다. 저희가 뭐 이용균 기자가 좀 뭐 그때 저기잖아요. 화두를 꺼내가지고 했는데 1, 2차전 LG가 2연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죠. 그거를 이강철 감독이 언급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3, 4차전, 근데 뭐 3, 4차전은 그럼 뭐 다르게 할까요? 했더니 그냥 뭐 보이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감독님들이 보고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강 볼펜은 여러분에게 깊이 있고 재미있는 분석 전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기자가 LG가 유리하다는 게 상당히 저는 크게 들어오네요.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 적중률이 2할 때, 1할 때 정도였는데 어떨지 이번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켜보시죠.